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이주연 대표 모시고 현대차 이야기 한번 집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현대차 오늘 많이 올랐는데 뭐 현대차만이 아니죠. 기아도 그렇고 다 올랐는데 자동차 부품주들. 자, 인도법인 상장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인도법인 아까 여기 앞에서 들었는데 자동차 관련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괜찮아요, 겹칠까봐 중복해도. 네, 걱정이 되는데 94학번 분이 해주시는 말씀과 네, 어떻게 되시죠? 저는 94년도에 90, 태어났어요. 이거 맞아. 잠깐. 아마 94학번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말씀과 네. 94년도에 태어나신 분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고. 이건희 대표님께 죄송하지만 아마 그 시청자분들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이주연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남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야, 이거. 드는데. 자,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일단은 현재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인도 IPO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냐라고 보신다면은 일단은 현지 법인, 그러니까 현대차의 인도 현지 법인이 투자 설명서를 제출했다 이런 보도가 이제 외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투자 설명서가 IPO 관련 예비 서류다라는 점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IPO에 대한 좀 이야기들은 계속 전망들은 있어 왔는데 이게 점차 구체화되고 있고 어느 정도 시기가 좀 확정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도 증시에서 통상적으로 이 투자 설명서가 좀 제출되고 나서 한 90일 정도, 최대 90일 정도 안에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한 3개월, 지금이 6월 중순이니까 한 9월에서 10월 정도에는 상장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는 인도 법인의 주식 중에서 17%, 17.5%를 이제 그 매각해가지고 최대한 30억 달러 정도 이제 그 자금을 조달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주가 아니라 구주 방식인데요. 일단은 구주 방식으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구주 매출 방식 자체가 물론 뭐 장단점이 좀 있긴 합니다만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뭐 주주들의 어떤 그 가치가 희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상장 여부와 이제 연계돼서 현대차의 어떤 주가 흐름이 좀 방해가 될 수 있다던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점들, 네, 그런 점들은 좀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신주 이제 구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규모 자체가 30억 달러면은 하나로 하면 4조 원이 넘어가는 그렇죠. 금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 IPO가 성사되면은 인도에서는 최대 규모의 IPO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IPO를 통해서 이런 규모를 좀 감안을 하면은 앞으로 이 현대차의 캐파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좀 확장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현재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주 배출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면 새로운 자산의 현금화? 네. 예, 그러한 방식으로 새롭게 가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근데 맞습니다. 그걸 해야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지주사 어떤 그 상장 이후에 그 밸류를 갖다 그대로 이렇게 좀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그 인도 법인 자체 시가총액을 지금 한 24조 가까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상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들고 있는 자산의 가치만 해도 상당한 거니까. 거기에 플러스 현금. K 증시보다 잘 나가는 증시니까 또 인도 현대차를 사야 되나? 그 떡상 하면 이제 현대차도 좀 따라 올라가주는. 떡상. 네. 우리가 참 아까 인사를 못 드렸네. 우리 떡상 이주연 대표. 네, 인사를 아까 못 했습니다. 홍익 이주현입니다. 뭐 떡상이라며. 별명이신가요? 떡상. 네. 아. 떡상은 별명이고 이제 홍익이 혼데 자꾸 떡상을 미셔가지고 제가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이 정도 해가지고 시가총액,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의 주가가 한 30% 가까이 더 오를 수 있어. 뭐 이렇게들 분석하던데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아까 23조, 24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인도 법인의 시가총액이 23조 뭐 7천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규모가 너무 이제 낙관적인 거 아니냐라고 좀 우려들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실 23조면은요 원래 애초에 처음 나왔을 때 그 추정한 수치 자체가 30조 원, 40조 원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할인이 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적정 시장 가치 대비해서 뭐 할인해서 IPO를 하는 거는 뭐 기존에도 있던 방식이기 때문에 뭐 할인했다고 해서 그렇게 뭐 단점이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그 정도로 좀 크게 좀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일단은 인도가 이제 뭐 한국 증시보다 더 잘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인도의 자동차 기업들의 밸류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지금 PER이 현재 4배에서 5배 정도, 그 기아가 한 4배 정도 이렇게 부여받고 있고 현대차가 한 5배 정도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인도의 그 자동차 기업들이죠. 자동차 메이커들이 보통 PER이 한 20배 후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마힌드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가이던스를 보면 뭐 29배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현재 현기차의 어떤 이 PER이나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인도 증시에 평균적으로 한 20배 정도 적용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같이 함께 좀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의 인도 증시에 대한 어떤 좀 가능성이라던가 인도 시장에 대한 좀 성장 전망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앞으로 이런 3조 7천억 원 이것보다 애초에 처음에 좀 제시했었던 30조 원, 40조 원의 어떤 시가총액도 충분히 이제 좀 노려봐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도 증시는 따따상 이런 거 없나요? 모르겠어요. 안 해봤어. 상장되면 이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뭐 내년에 지금 우리 아주 오랜만에 그 네. 데이터 보면서 이렇게 건전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떡상 얘기를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또 좀 부끄러워지네. 네. 현대차가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아니, 바람에서 네. 근데 현대차의 그 해외 매출 이 금액이 있을 거고 네. 현지 판매 그 가운데 인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은 인도 매출 자체가 지금 한 5% 정도 됩니다. 전체로 현대차 했을 때. 매출에? 네, 지금 북미가 한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인도가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치고 그리고 인도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원인 자체가 일단은 뭐 인도 시장의 전망성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인도가 앞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그 나라입니다. 네, 그렇죠. 네, 성장성 일단은- 인구만 해도 세계 네. 1위니까. 네, 일단은 뭐 지금 전 세계 그 자동차 시장으로 봤을 때 뭐 1등이 뭐 미국, 뭐 중국, 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항상 세계 3위 이제 나라로 꼽히고 있는 게 또 인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그 기업들 중에서는 좀 기회의 땅으로 많이 좀 불리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대차가 인도 법인에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인도 법인 순이익이 30%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해외 법인이 9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또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인도 전기차 시장의 잠재력인데 일단은 인도 전기차 시장의 어떤 절대적인 판매량 자체는 조금 이제 뭐 적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성장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릅니다. 일단 2020년도에 5,000대 판매했는데 2023년도에는 9만 대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매년 막 2만 대 이상씩, 아니 2배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2032년까지도 연평균 22% 정도 계속 꾸준히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도에서는 뭐 현대차 크레타 그리고 기아는 뭐 셀토스 이런 것들이 좀 주력 제품으로 현재 라인업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 시장 내에서 MS도 거의 20% 정도 도달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일단 테슬라하고 비아디가 인도 시장 진출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라는 게 현대차한테는 조금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랑 중국이랑 좀 사이가 나쁘잖아요. 네, 사이가 많이 나. 중국차 못 들어오게 좀 막아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데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좀 정치적으로 앙숙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1960년대부터 계속 앙숙인 관계로 지속이 되었었고
그리고 아마 2020년도였나요? 그때도 이제 뭐 국경에서 서로 뭐 유혈 그렇죠. 사태 일어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 막 투석 막 이런 네네. 것도 하고. 네, 근데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서로 일단은 감정적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인데 실제로 작년에 비아디가 이제 인도에다가 뭐 1조 원이었나요? 투자 10억 달러 정도 투자를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도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아디가 진출에 실패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최근이잖아요. 작년이면은.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조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한국의 전기차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의 저가 전기차들이랑 굉장히 경쟁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좀 곤혹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인도 시장이 좀 경쟁자인 또 중국도 좀 제한할 수 있고 네, 그렇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시장이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가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기차 정책을 좀 펴고 있어요. 나라 국가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인도가 이제 관세가 굉장히 셉니다. 인도의 관세가 보통 한 70% 정도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4만 달러가 넘어가는 차량이다. 그러면은 이제 관세가 100%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 수입차에 해당되는 관세인데 우리나라도 수입차잖아요. 인도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관세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었는데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그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관세를 이제 인도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15%까지 줄여주겠다. 이렇게 좀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인도에다 공장도 세우고 뭐 IPO도 뭐 추진하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런 점들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모디 총리가 어쨌든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 이번에 3연임을 했고 거기에 그 정책 기조를 분석한 거를 보니까 AP통신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아무래도 글로벌 밸류 체인이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네. 인도의 그러니까 경쟁이지 지금 네. 그 밸류 체인 상의 경쟁을 하는 국가니까 인도도 빨대 꽂고 싶겠죠. 꿀단지에다가. 빨대 말고 딴 말 없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이해가 딱 쉽지 않습니까? 그죠? 저기 그냥 저걸로 합시다. 저렴 이주연 선생. 자꾸 제 이름 말씀하시는 거 맞아. 그럼 왜 그러십니까, 대표님? 이주연, 이주현. 맞아. 네,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저 이주연 대표한테 그 저렴하다 이런 말 안 하지. 자, 그렇다면 네. 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대차는 분명히 수혜를 얻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 현대차보다 기아가 아까 보니까 장중에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기아는 어떤 수혜를 받는 건가요? 네, 일단은 기아도 이제 같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수혜는 같이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차 측면에서 좀 앞으로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현대차 대비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주가 상승 여력이 조금 없었거든요. 좀 힘이 좀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 네, 그랬었습니다. 좀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기아가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못 가다 보니까 이제 아마 오늘 조금 더 이제 퍼포먼스를 좀 더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좀 기아가 최근에 움직임을 좀 보면은 좀 느립니다. 조금 느린데 천천히 움직이다가 현대차는 좀 꾸준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죠. 기아는 따라가는데 이제 좀 옆으로 횡보하고 좀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한 번에 이렇게 싹 올라가고 네, 이런 단기 슈팅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두드러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특징적으로. 종목의 특징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오늘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주가가 빠질 때는 악재만 보이고 오를 때는 또 호재만 보이는데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현대차 노조 파업 문제 네.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봤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은 현대차가 거의 이번에 노조 파업이 진행이 되면 뭐 6년 만에 파업이 진행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테이블 협상 여지는 좀 열어놓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20일 오늘이 17일인데 20일에 일단 예비가 있고 24일에 이제 그 찬반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아직까지 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만큼 좀 지켜는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어떤 변수가 될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사실 뭐 최근에도 흐름을 보면은 노조 파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주가 영향 자체가 좀 최소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기는 해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 문제 자체가 좀 크게 작용이 되는 거는 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기차 부품 쪽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이죠. 자동차 부품 쪽으로 더 눈을 돌려보시는 게 이제 변수를 대응하기에는 조금 더 이제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일단은 최근에 이런 그 지배 구조 관련한 리스크들도 좀 변동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와 좀 자유로운 어떤 지금 뭐 미국 진출이라던가 뭐 인도 시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좀 함께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인도 법인이 설립된 자동차 부품주들 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인도 법인 설립돼 있는 기업들, 최근에 잘 가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거기에 좀 해당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화신, 그리고 뭐 인팩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SL 이런 기업들 있죠. 이런 종목들도 다 이제 인도에서 그 법인이 있는 상황이고 뭐 화신이나 인팩 그리고 SL 이런 종목들은 이 인도 법인 매출이 10% 이상이 다 이제 찍히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차트상으로 좀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인도에 진출을 했고 뭐 10% 이상의 뭐 매출을 내는 건 아니, 비중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좀 성장 여력이 있는 거 이런 기업들을 좀 봤을 때 이제 뭐 대원공업이라던가 뭐 대원공업이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대원강업이네요. 네, 대원강업. 죄송합니다. 대원공업이 아니고 네, 이런 기업들도 좀 어떤 자리, 좀 고가 리스크가 좀 있다. 나는 좀 고점에서 들어가는 게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추세 전환을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도 보시는 거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자동차 부품 섹터가 가면 뭐 다 같이 가겠죠. 네, 그렇지. 맞습니다. 인도 그렇지. 우리 전에 얘기했던 게 서현이와 네. 서현이와 맞습니다. 같은 서현이와. 경우도 오늘도 맞아요. 서현이와도 많이 올랐어요. 서현이와도 오늘 잘 올랐어요. 서현이와 그리고 뭐 화승도 마찬가지고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죠 오늘. 네. 네. 아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결국 갔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좀 하나의 그 순환매 성격의 테마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 펀더멘털적으로 좀 길게 이러한 상승세가 유지가 될지 요거 판단하는 게 좀 어려워요. 저는 어느 정도 추세는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게 단순히 어떤 이슈로 인한 뭐 대왕고래 막 이런 네. 이슈로 인한 어떤 모멘텀으로 단기적인 뭐 슈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이 하방을 좀 지지해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상향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추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은 워낙에도 실적이 괜찮은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제 작년 이후로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꽤나 좀 오래, 단기가 아니죠. 꽤나 오랜 시간 네. 동안에 조정을 받으면서 또 저평가 구간에 들어선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밸류들을 다시 좀 맞추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그냥 뭐 일회성으로 끝날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이제 내년에 나스닥 상장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맞아요. 관련한 모멘텀들도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될 거고, 그러면서 현대차 밸류체인에 속한 그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불러오면서 주가 상승 동력이 돼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회사로 보면 안 되고 그 로봇 아니면 이제 UAM 이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근데 그 해당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뭐 아직은 없지만 우리 다 그렇게 미래를 꿈꾸면서 땡겨오잖아요. 아직 석유 시초된 거 아니지만 한국 또 가스공사가 대왕 날아가듯이 예. 주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러한 모멘텀들을 감안했을 때 현대차, 기아 뭐 정답 뭐 5대5 사면 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탑픽을 정한다면 어디를 보세요? 일단 저는 현대차를 조금 더 보고 있고, 일단 가장 먼저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이슈들도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한 1년 정도 기한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최근에 엔비디아랑도 좀 협업을 하면서 AI,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해서 좀 이제 모멘텀이 많이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봤을 때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주주
지주가 뭐 구글에서 소프트뱅크로 바뀌었고, 그리고 소프트뱅크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으로 바뀐 건데, 이제 지금 소프트뱅크가 20% 지분을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분 80%를 현대차가 가져가면서 이제 풋옵션 계약을 하나를 맺었는데, 그 계약이 이제 그거였어요. 이제 나스닥 상장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나스닥 상장을 만약에 못할 시에는 현대차가 그 지분 20%를 다 이제 떠안아야 되는 이제 그런 풋옵션 계약을 하나를 맺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아마 나스닥 상장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1년이라고 하면은 좀 긴 시간입니다만 그 전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여전히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이제 미래의 성장 그런 것들도 이제 8월 달에는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모멘텀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동차 부품주에서도 탑픽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골고루 다 좋게 보시는 건가요? 골고루 좋게 보고 있기는 한데, 저는 일단은 이렇게 어떤 차트상으로 봤을 때 너무 좀 고가의 부담이 있는 종목들은 사실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좀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손절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기 신고가 매매로 신고가 매매로 대왕고래를 잡으러 다니시는 분이라. 네, 일단은 그래서 일단 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화신이라는 기업을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화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거의 뭐 거래량만으로 따져봤을 때는 거의 뭐 2년, 3년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바닥에서 들어 올리면서 이전의 매물대를 다 소화하는 그런 거래량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인도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신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도 이제 좀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얘는 이제 한 14,000원대 이하에서 좀 눌릴 때 담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일 아까 이건희 대표도 그러셨지만은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자동차 현대차 이슈가 계속 시장을 좀 끌고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또 곧 있으면은 2분기 실적 발표잖아요. 근데 2분기 실적도 이제 괜찮게 나올 걸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이 업체들 자체가 올해는 그렇게 실적이 좋지 못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또 작년부터 좀 있어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또 우려를 이제 잠식시키는 그런 좀 괜찮은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에도 좀 괜찮은 성과를 또 낼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하이브리드 차량 자체가 최근에는 좀 많이 팔리고 있어가지고 예상보다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더 좀 주목받게 해줄 수 있을 만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 시즌이 6월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